상징적이라는 요소가 그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남 사녀로서 아들 하나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 작업한 것만 봤죠.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게 안 보이고 항상 어려운 것만 봤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거죠. 특히나 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나는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명이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내가 미술을 갖다가 공부했죠. 미술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저기 그 방학 때나 주말에 와서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관련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불교 미술. 그리고 저기 그 대학원을 저기 역시 장도와 관련된 논문을 썼던 거죠. 장도 논문 쓰면서 그때 이제 저기 본격적으로 장도장을 해서 길을 걸었죠. 그 과정이 좀 길었어요, 제가. 디자인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더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적인 미감 그리고 공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면서 진학을 했고 그런 이제 조각이나 조형성이 있는 다른 그런 미술군, 예술군보다 공예에 좀 더 관심이 갔던 건 좀 더 쓰임이 있는 품목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쓰임이 있는 공예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직업적으로 그 공예가로 살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 그런 지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은 좋아서 저도 시작한 건 맞아요. 이런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평생 해야겠다 이런 시작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좋아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시도 하게 되고 전시를 하면서 이제 판매도 이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또 쓰임이 있는 그런 공예품들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랑 접점이 생기고 얘기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금속공예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또 함께 작업하는 작가들도 많이 생기고 그분들이랑 또 협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더 직업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됐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힘드니까 특히 젊은 나이에 작업장에 콕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때는 출근 시간이 8시라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정신시간 빼고 그게 그때는 또 한 달에 저기 그 4번 쉬었어. 토요일도 정상 근무야. 일요일 하루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은 놈이 그나마 젊은 놈이 그냥 콕 박혀가고 일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많은 저기 그 권태기도 왔었죠. 보통 이제 저기 그 우리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뿌리가 아버지 가거로부터 아버지 스승으로부터 그 전 시대까지 계속 관양서는 명칭이 입에 달아 있는 것이 패도였어요. 패도, 찰패자, 칼도자, 옷구름에 차든 허리춤에 차든 어찌됐든 간에 차는 칼이잖아요. 장신구로. 근데 장도라는 것이 이제 명칭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장도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그리고 장도라는 또 단어 자체도 재밌어요. 이게 세종 때 나온 말이에요, 처음에. 처음 이 단어를 갖다가 장도라는 단어 쓴 것도 세종 때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쓰였냐? 도자, 소도. 그렇게 쓰였죠. 근데 그 역사로 봤을 때는 그 장도 이전의 단어가 도자, 소도가 맞다. 그리고 이후에 생긴 말이라는 거죠. 이 장도라는 단어는. 그래서 금으로 만들면 금장도, 은으로 만들면 은장도. 하지만은 이 은장도가 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대부들의 상징물이에요. 사대부 여성들의 상징물이다 보니까 은장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장도나 금장도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과거에 왕족들이 가졌던 칼이에요.
이 장도는 재료 문양에 따라서 신분이 나타나요. 계급 사회에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 같으면 동장도, 목장도, 쉽게 말해서 기금속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쓰는 것은 우리 평민들이 가졌던 것이고, 양반 계급, 사대부라고 하죠. 계급에서부터는 신분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은으로 만든 것을. 이 공정은 177공정이라. 177공정을 우리는 크게 나눠서 칼날 작업 있고요, 칼자루 칼집 작업 있고요, 장식 작업이 있어. 그것이 세 개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날만 만든 걸 알아서 어차피 버릴 건데. 어차피 버릴 건데
이거 잘 편집해야 된다. 모양 내는 거. 표시만 됐지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다 됐는데 일자정 정으로 딱 해서 하나 꼬모를 땅 쳐줘.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땅 쳐줘. 놓고 올려놓고 네. 놓고 볼륨을 나서 내주고. 볼륨을 내릴 때 이걸로 딱 올려서 움푹정으로 땅땅땅 그럼 딱 끄면은 자 이렇게 해서 국화가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네. 예쁘게 안 나왔어요. 이쁘네요. 아 예쁘게 안 나왔어. 선생님이 작업하신 거를 보고 장도들을 보고 제가 또 저의 작업 스타일로 조금 풀어내고자 여러 가지 조금 작업들을 해봤어요. 작업들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뭔가 작업장에서 뭐탁온 거 있었어요, 뭐가? 선생님 장도 중에 그 젓가락이 결합된 첨자도. 네 오케이. 첨자도가 있었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풀어내 보고자 작업을 몇 가지를 해왔는데 선생님께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조금 그 과정이긴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봐요. 그 형태적인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기존 작업들에 황동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익숙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일단 형태적인 것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황동으로 제작을 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이거 지금 작품 우리 의도를 좀 듣고 싶은데 작품의 아 네네. 제작 의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포크 같은 경우에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전통의 기와 첨화선을 모티브로 제작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형태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그린 그런 스케치도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케치를 했어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화선을 모티브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네, 얼핏 보면 되게 직선적인 형태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여졌을 때 은연중에 이렇게 곡선적인 형태도 이제 보여질 수 있게. 디자인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야 지금 감각 있다. 감각이 있는 작가인데.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번 작업에도 좀 같이 녹여내고 싶어서 이런 이제 여기 홀더를 제작을 할 때 여기서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젓가락을 그리고
결합시키는 그런 요소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 이런 그런 곡선적인 형태를 넣어서 이런 모티브를 좀 가져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선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특히 장도, 첨자도, 집, 젓가락집, 네네. 장도 지금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네. 뭔가 포인트가 있으면은 아 네네. 포인트가 딱 있음으로써 훨씬 이게 저기 고급스러워지지.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장도장에 보면 국화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맞아.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물론 아까 사진에 봤지만은 이렇게 맵 저기 도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네. 도자기는 좀 만들기 어렵고 네. 뭐 다른 내가 만들 수 있는 뭐 꽃을 갖다 연다든가 네. 어떤 뭐 파충 문양을 연다든가 네. 여러 가지 문양을 갖다 여기다 덧붙이게 되면은 훨씬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겠지.
옛부터 지금까지 같이 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건축이나 그런 전통 공예품들이 실제로는 우리 삶에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형태들이고 그런 품목들이고 한데 지금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공예품들 아니면 그런 물건들 아니면 그런 지점이 많이 이제 교차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광양에 가서 선생님께서 작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결과물들을 봤는데 유독 그 중에서 저는 첨자도가 유독 관심이 갔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은장도를 만들고 계시지만 거기에 쓰임이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그런 젓가락이나 그런 꼬지 같은 게 달려 있는 그런 장도를 보면서 그 전까지 제가 은장도를 은장도의 쓰임만 생각을 했지 그게 결합돼서 같이 또 다른 쓰임을 만들어내는 거를 많이 몰랐던 지점이어서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 또 커트러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심 있는 게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젓가락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눈에 좀 잘 들어왔었던 것 같고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작소 프로젝트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공예품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 공예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많이 보여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전시장으로 이제 왔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은 작업 공간, 작업 테이블 그리고 저의 도구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과 그런 지나오는 뭐가 부담스러웠어? 아까 사실 네. 그런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네,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다. 네. 뭐가 부담스러웠는지가 진짜 포인트일 텐데 네. 벌써 공사는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왔거든요. 잠깐만. 한번 끊자. 그렇죠. 이 지금까지 작업장, 장도, 공방, 공구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졌지 그것이 바깥에 나가서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요소가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이게 공방은
특히나 저기 그 작업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했다가 특히나 많이 막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장도는 칼을 만들기 때문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쳐다본다. 산만해서 손 다칠 염려도 많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작소가 저기 어떤 기획이 장도의 공방을 제작소 갖다가 프로젝트를 옮긴다.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작소 말 그대로 제작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와 또 제작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것인데요. 일단 공예가 주 테마인데 공예는 원래는 장인공자의 제주 예자를 써서 공예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단어로 만들어진 반면에 지금 현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예 전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은 그런 장인의 중점을 두지 않고 그리고 장인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공예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작업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선보이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때 도구들이 함께 나오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실제 작업하고 있는 공간 전체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공예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그 작가들의 작업실을 오픈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어떤 작가의 작업실을 구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선생님들 자체도 작업을 하던 모든 도구들을 전시장에 열흘 동안 전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 작가님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제 기획 의도를 들으시고 많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작소 자체 그 공간을 그냥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로서 그 작가의 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썼던 그런 작업 도구들이라던가 본인이 구상을 하는 뭐 스케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한 공간, 작업자의 공간 자체에서 보여질 때 오히려 굉장히 어색함 없이 또 그 모든 거를 다 내뿜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기획이었지만 제작소 자체를 들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거를 첫 번째로는 그 너무 부럽다. 장인 선생님들을 뵙고 나서의 어떤 그런 느낌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작소를 처음에 기획했던 어떤 그런 기획 의도랑도 되게 닿아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그 내가 이 공예품들을 대할 때 혹은 유물들을 대할 때 이걸 대하는 태도가 약간 내가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는 그 작가들에 대한 것들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들어가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봤는데 공예 혹은 유물들은 그렇게 내가 보지 않았었던 태도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저를 자극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예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공예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서 어떤 장인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들을 때는 항상 이게 예술 작품인가 동시에 또 쓰여야 되는 쓰임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감상할 때 가져야 되는 균형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됐고, 이 전시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제작소 프로젝트를 촬영하면서 본인이 약간 중점적으로 뭐 인터뷰도 이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셨는데 궁금증 그동안 공예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과정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일단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 특히나 그 금박자 선생님이 이 금박이 이제 패브릭에 붙는 과정들, 그리고 그 장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칼집의 속에 홈을 파내는 과정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술의 축적이 있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현대 공예가 마찬가지일 거고 현대 작가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제조사에서 만든 어떤 그런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따라가서 아 이거 붙일 때는 이걸 쓴대더라 라는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좀 단편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대를 이어서 더 잘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 기술을 축적해 왔다는 거 그리고 이 기술이 예술이 되는 지점에 대한 것들을 장인들의 그 작업들을 보면서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제가 현대 공예가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대 공예가들 같은 경우는 이들을 봐야 되는 어떤 그 관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인들 벌써 몇 대째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기술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되게 보호되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예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천 년 후, 몇만 년 후에는 사실은 지금 장인 선생님들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공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뭐랄까 심적으로도 혹은 약간 물리적으로도 약간 서포트를 하는 그런 지점들을 이 전시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